자, 문재인 대통령 요즘 뭐 TV에 나오면 얼굴이 굉장히 뭐 변했다? 네. 경직됐다? 네. 뭐 이걸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죠? 네. 이건 이제 우리 관찰력 뛰어난 우리 전효옥 작가님께서 찍으셨습니다. 주제를 잡았습니다. 좀 관상을 봅니다. 네. 여러분. 변했다. 특히 남자 얼굴을 잘 읽어요. 자, 어떻게 변했던가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일단 네. 이번에 이제 뭐 국방부라든가 여가부에 가서 이제 보고받는 이 자료를 보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웃음을 아주 지어가지고 웃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웃어야지. 내가 그래도 내 인기는 네. 내가 가오밖에 없는데 이러면서 웃어야 되는데 웃는 얼굴이 정말 왜 이 제 친구 중에 승무원 했던 친구가 있는데 네. 정말 웃기 싫은데 승무원 하느라고 막 웃어야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웃음이었어요. 즉 가공된 웃음, 만든 웃음. 이건 뭘 얘기하냐? 네. 웃을 일이 없다. 실제로 청와대에 출입하는 기자들이라든가 이런 기자들이 이렇게 들은 얘기를 네. 제가 주워 네. 봤는데 네. 그렇게 신경질을 많이 낸대요 요새. 그렇게 그렇죠. 짜증을 많이 내고 야단을 막 튼대요. 네. 이게 뭐냐고 막 이러고. 이게 마음대로 안 네. 되니까. 근데 마음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본인들이 뿌려놓은 씨입니다. 사실 그동안 무책임한 발언들 많이 했고 또 무책임한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1년 반 되니까 나타나는 것이죠. 자꾸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게 하느냐. 아, 성과가 없는데 어떻게 체감을 합니까? 정말 그렇죠. 논리가 안 되는 이야기를 자꾸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게 해라. 성과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성과 없어요. 왜? 국정 운영을 아마추어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참 선이 있었다고 봐요, 솔직히. 최저임금 올리는 거 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무능입니다. 자, 정치인에게는 국정 운영자에게서는 선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인 것이죠. 근데 모든 게 그 책임인 부분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얼굴 찡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데니님이 타임즈 커버에 그게 이제 밑에서 이제 조명을 쳐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얼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니고시에이터. 그런데 사실 니고시에이터라는 게 이 미국에서는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볼 때는 사회적으로 볼 때는 더 나쁜 뜻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인질범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 니고시에이터 뭐 이 조폭하고의 니고시에이터 이런 게 많은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저거를 좋아서 막 박수치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핸들링 했던 사람이 이번에 어떤 공기관에 장으로 또 갔어요. 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도 그렇지만 얼굴이 점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력이라는 게 그래비티라는 게 있는데요. 얼굴이 이렇게 흐르면 기도 빠지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좀 그런 책 좀 읽었거든요. 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보면은 이제는 아주 나쁜 일밖에 없는 그리고 본인의 그 초조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의의 세상 이제까지 국민들이 맛보지 못하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랬던 것이 이제는 쪼그라든 거예요. 네. 초조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지율 나오는 거 보니까 끝내줘요. 네. 아니, 끝내줘요. 전 작가님, 네? 좀 길을 받고 오셨나봐. 오늘 보니까 힘이 넘치셔. 아, 좋습니다. 왜냐면 이 힘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기가 빠지니까 그 길을 네. 받아오셨구나. 네, 흡수하셨구만, 보니까. 간사요. 난 그 길은 싫어. 반사. 간사. 그 네. 길은 싫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홍콩을 이번에 갔었는데 일을 좀 보고 기자들도 만났는데 네. 너무 심각해갖고 제가 이제부터는 여행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 네. 내년부터는 매일 방송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네. 근데 조국과 정말 우리 안방TV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선거는. 저는 선거를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유튜브계 대통령에 나오시겠다는 겁니다. 네, 저는 사실은 대통령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에 나갈 수 없고 유튜브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네. 제가 방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자, 북한 김정은이하고 손잡은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어요. 네. 비핵화도 되고, 종전선언도 하고, 올해 평화협정도 할 줄 알 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정권 잡으면 서민들이 잘 사는 세상, 네. 웬걸 서민들 더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 청년들의 희망을 준 세상, 청년들이요 20대 지지율 폭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가운데서 20대 남성들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나올 때 공약집이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전 정권은 무능과 불통으로
국정을 파탄을 이끌었다. 지금 문훈과 불통은 바로 자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그 지금 얘기하면서 반성문 쓴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예요. 그 자기 이야기 지금. 그래서 얼굴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아, 지금 여기 도루꾸님이 요즘 일도 없잖아요. 매일 방송하세요. 어떻게 우리의 그 저기 우리의 네. 그 백수의 현실을 지금 사실은 그래요. 이 방송에 나가려고 하더라도 네. 정말 이 가서 하면 제가 속이 뒤집혀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진행자가 이상하면은 또 저 못 나가고요. 네. 안 나가고 그리고 우리한테 나오라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네. 네. 자, 코체님께서 좋은 방송엔 구독료를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0원 슈퍼챗으로 네, 쏴주셨습니다. 네, 얼마나 어제 귀한 보내셨고요. 돈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계속 와, 보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그동안에 이제 뭐, 구독만 얘기하고 사실 돈 얘기하는 게 참 그랬는데 우리 둘이 좀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매일 방송하기 위해서는 이 좀 마이크도 바꿔야 되고 이러니까 지난번에 15,000 이거는 여러분 후원금을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하기를. 네, 그때는 어려운 서민들에게 네. 저희들이 달걀 5만원을 15,000원을 네. 사가지고 그때 구독자 15,000.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분들에게 달걀을 저희들이 건넸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저희가 드는 돈은 저희가 다 해결하고 있어요. 백수긴 하지만. 근데 이 방송을 위해서 다른 데처럼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 후원해주세요. 화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네. 떨려. 아니, 아까 뭐 대통령 유세할 때는 자신있게 하시면 돈 이야기 하시니까 부르르 떠시네. 아, 정말. 우리가 정말. 뻔뻔하지 못하시니까 이러십니다. 사실 뭐 좌파 방송한 친구들이 과거 뭐 MB나 네. 누굽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하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저희 있는 데 가까운 데 여기 빌딩가 있습니다. 빌딩에서 건물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빌딩이 자기들 빌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크게 돈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들. 네. 근데 지금 이제 또 한간에 제가 이 사찰을 좀, 제 개인 사찰을 좀 해봤어요. 네. 제가. 그랬더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또 정권에서 한동안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지금 이른바 그 좌파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의 그 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러니까 터지면 어떡하나 네. 이걸 막 걱정을 했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터질 때 대비해가지고 우파 쪽의 자금도 한번 이거를 네. 수사를 해보겠다. 뭐 네. 이런 말도 있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이 돈 문제를 이런 하나도 정말 그 깔끔하게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또 기부도 했고 그런데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 인격을 걸고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돈 문제는 깔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영민 씨께서 이런 네. 질문하셨어요. 문재인 네. 대통령을 한국의 히틀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자, 히틀러는 선출된 권력자였습니다. 네. 쿠데타 안 일으켰습니다. 혁명 안 일으켰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선출을 위해서 총통이 됐어요. 처음엔 총리가 됐었죠. 그 다음에 네. 법을 바꿔서 총통이 됐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독재, 많은 역사에 오점 남긴 사람이 됐는데 선출된 독재가 무섭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죠. 그런데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전 정권사 100여 명을 지금 깜빵에 넣습니다. 조선시대 때 사하나 마찬가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출된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적폐란 이름 하에 나 외에는 전부 부정이고 부도덕하다고 보고 몰아치고 깜빵에 밀어넣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해방 이후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도 이렇게 상대방을 죽이면서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정권이 설출된 권력,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 탄압하고 적폐라는 이름으로 깜빵에 넣고 있는 거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요. 저도 한번 블로그에 기회 사화가 걱정스럽다. 네. 내년에는 아마 여러분들 이 정권이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더 칼을 마구 휘두를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공포 정치를 하지 않고서는 다 무너지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는 그대로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내년에는 더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절대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불장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경제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저께 점심을 먹은 데서 뭐라 하냐면 그 사장님이 그 지하에 있는 식당가에서 다 모든 사장님이 이제 계약 끝나면은 다 철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텅텅 비는 거예요. 택시 커플 우리도 얘기하겠지만 정말 택시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홍콩을 갔는데
그 전에 도쿄 때부터 알던 아주 오래된 기자를 제가 만났어요. 네, 네. 근데 그 기자가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뭐라고 하냐면, 야, 여가, 그러더니, 너희 나라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비롯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려고 한다는데, 이상하다. 그게 말이 돼? 응? 절대로 김정은 핵 포기 안 해. 근데 어떻게 너희는 그걸 믿냐? 네. 이러면서 이상하다고 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요. 전 이게 꽂혔어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을 얘기하지만 리유니피케이션이 아니라 문재인이 얘기하는 것은 페더럴, 즉 연방제다. 페더럴제이션을 하려는 거다. 그렇게 되면 지금 홍콩처럼 되는 거야. 북한이 중국처럼 너희한테 막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홍콩이 중국화되고 있다. 지금 홍콩에서 이른바 만다린 하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은 딱 돌아선대요. 아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막 칸토네즈 하고 있고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우리 홍콩이 중국의 즉 반환돼 갖고 망했다. 이제 금융도시 홍콩의 끝도 이제 벌써 왔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는데, 너희 그렇게 하다간 대한민국의 장점을 여기 홍콩처럼 다 잃어버릴 거야. 정신 차려. 좀 무서워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얼른 한국에 가가지고 방송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옳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내년에 아까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와, 시청자 1007명. 네. 히틀러 이야기 나와가지고요. 네. 히틀러가 또 포퓰리스트였습니다. 네. 민족이라는 이름의 포퓰리스트였어요. 네. 독일 민족, 아리아 민족에 우승하면서 다른 민족과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서 포퓰리즘 정책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은 뭐 다른 민족까지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고, 우리 내부 내에서 이른바 가난자와 부자, 네. 민중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자와 대결 구도를 만드는 무서운 포퓰리즘입니다. 이건 대한민국을 절단내는 거예요. 그런 포퓰리즘 써서 총선을 돌파하려고 하고 본인들의 인기 낮은 것을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유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덤벼들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나라 절단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그런 식으로 그럼 가고 있어요. 결국은 민중이라는 이름의 구도 만들기, 대결 구도 그렇죠. 만들기. 이제 이게 뭐 공산주의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네. 맨날 혁명 하잖아요. 네. 아주 그냥 그 혁명이란 말도 저는 문화 대혁명이 문에 의한 대혁명 같아갖고 소름 쫙 문에 끼쳐요. 의한, 네네. 그런 데다가 여러분 더 큰일 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쫙 여의도에 도는 소문 중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총선 즈음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큰 이야기 그러면 나오고 있죠. 대한애국당의 조은지를 비롯하고 TK들이 글로 쫙 모여서 당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요,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손을 보려고 하지 중대선거구 왜 손을 안 보려고 하겠어요? 네. 그냥 소선구제로 왜 가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 있다 이겁니다. 자, 보수 분열. 그러니까 지금 바른미래당도 살려두고 있고, 거기다가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하면은 옳소 하면서 치고받고 짜고 치는 고스톱 하고 있죠. 이건 뭐냐면은 보수 분열해놓고, 그 다음에 박지원 그 민평당 같은 거 좀 살살살살 우리가 달래주고 이러고 나면은 개헌저지선, 아무리 경제가 내리꽂고 아무리 지금 리스트가 그냥 블랙에다 화이트에다가 레인보우로 다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이 내년 총선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우파 진영에 쓰겠습니다. 우파 진영에서 100석을 얻지 못한다면, 현행 선거구 하에서 100석을 네.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개헌 들어갑니다. 개헌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죠. 헌법, 뭐 북한에 대한 시각도 지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 대한민국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당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 힘이 있어요. 그렇죠. 검찰, 네. 경찰 동원할 수 있는 힘, 국세청 동원할 수 있는 힘, 게다가 이번 지방자치제가에서 전 지방자치 지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정권에 대한 비리를 또 한번 파헤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보수, 우파는 부도덕한 집단이라는 것을 계속 세뇌시킬 때 국민들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요. 그러니까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엔젤스님께서 2만 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아까 그렇게 얘기했나? 그리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얼굴이 변했다. 그러려면 보수는 왜 이렇게 됐는지 보수의 얼굴도 변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뿐입니다. 보수가 다시 정권 잡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보수가 정말로 과반수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자, 이대로 놔두면 보수가 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나서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나서야 합니다. 네.